오늘은 두 번째로 사후정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행사 대행 방식에서 하는 계약은 총액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 계약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계약 상대자, 행사 주체자, 수요자가 아닌 대행사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 업계에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개선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이벤트 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할 때 이 사후정산 제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몇 년간 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조합의 임원들 또 조합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후정산을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략 한 60-70% 정도는 이해하시고요. 사후정산을 안 한 경우가 많았고요.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존의 관례대로 하던 거니까 그냥 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사후정산이 좀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자체나 공공기관, 특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부당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정산은 말 그대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 내역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을 겪은 뒤에 기성대금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죠.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 근데 대표적인 것은 감사원 퇴직자들의 전관 예우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우선 이 사후정산을 이해를 하려면요, 계약법의 종류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대행의 경우는 총액 확정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 계약이란 게 있는데요, 개발 시 제품의 제조, 제약 뭐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약을 개발한다든지, 야, 이게 어떻게 돈을 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특수품 조달 시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대행은 계산 계약이나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과는 관련성이 그야말로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이란 그 제73조를 보면은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경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 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이렇게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 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서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 공고 단계에서 정산 요건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결 단계에서는 정산 대상 비목이나 정산 비용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되고요.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확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완료 정산 단계에서는 사전에 정한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실시해야 됩니다. 사후정산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보통 사후정산을 위해서 직원 2-3명이 행사를 끝나고 나서 통상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크다, 규모가 좀 있다라는 행사들은 2-3개월 정도 증빙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결국 이 인건비,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는 고스란히 이벤트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누가 받느냐? 기재부와 서울시에 내놓은 공문과 어떤 규약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7, 8년 됐는데요. 제가 한참 조합에서 이 활동을 할 때 서울시의 재무과에다 얘기를 했었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계약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사후정산 금지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행사 용역에서 해당 사례가 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공문입니다.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 금지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 직원하고 통화를 했더니요, 이 공문이 나오고 나서 전화를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수십 통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런데 서울시가 워낙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이 지침을 내려도 자기들 관행대로 하는 게 있어서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뭐든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보낸 겁니다. 나항에 보시면은요,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대상 여부, 사후 원가 검토 대상 비목 등등등에서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이 뭐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기재부, 서울시에서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후정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계약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통해서 비용 충당 요구 금지, 협찬 기부 등 요구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파견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협찬을 해와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통합 발주 원칙은 일종의 턴키 베이스로 줘라 이런 겁니다. 사후정산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업 변경이 됐다라든지 과업 미수행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취소나 혹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참가자가 변동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정산 의무가 있는 경우는 사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상 이익을 보호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요. 행사대행사 경우에는 대부분 의뢰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렇게 했다가 불이익 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은요, 대체적으로는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럼 어떡하냐? 그럼 하셔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사후정산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요, 이벤트 회사의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안 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행업체 입장에서도 발주기관을 잘 설득하셔서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후정산은 불필요한 과정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